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1일. 자, 오늘은 수요일이죠. 수요일. 자, 오늘 뭐 우리나라 증시는 어찌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코스피도, 코스닥도,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서 지금 1000포인트 이제 깰 때는 뭐 이거 다시 900 간다, 800 간다, 막 시장에 엄청 악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인버스에 이제 대대적으로 또, 이번에는 기관까지도 인버스를 좀 많이 샀다라는 그런 이슈까지 이제 나왔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는 작년부터 샀었죠. 작년부터, 오랜만에 인버스 차트도 한번 볼까요? 일단 인버스도 뭐 저도 계속 주시를 해서 보고 있는데 인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었던 자 이렇게 보시면 아직까지는 자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가격 조정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격 조정이고 가격 조정을 한 기간만큼 기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옆으로 횡보가 좀더 가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주가 상승의 원리를 이제 따져봤을 때, 쭉 올라갔었던 자리에서 가격 조정이 한번 나오고, 가격 조정. 그 다음에 쭉 내려오고 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가격이 빠지지 않는 자리, 옆으로 쭉 기는 자리,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 횡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거의 뭐 꼭 이렇게 똑같은 기간을 반드시 움직인다 그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조정을 했었던 기간만큼 옆으로 쭉 기간 조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죠. 흔들면서. 그래서 지금 뭐 인버스 차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더 옆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횡보 기간을 좀 거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좀 뭐 모아 가셔도 좀 길게 보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모아 가셔도 뭐 무리는 없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가 박스권이니까. 그래서 좀 이거는 큰 폭으로 좀 크게 담아 가셔야 되지 않을까. 뭐 10% 빠지면은 뭐 비중 조금 추가하고 10% 빠지면 뭐 비중 조금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한번 좀 끌고 가셔도 인버스는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뭐 테이퍼링이 언제 이제 뭐 시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테이퍼링이 이제 끝나는 시기는 1200억 달러를 100억 달러씩 줄여서 뭐 100억에서 뭐 150억 이렇게 줄여서 하면은 테이퍼링이 이제 끝나는 시기가 1200달러를 다 줄이려면은 한 적어도 뭐 10달, 12달, 뭐 1년 정도 이제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뭐 테이퍼링이 끝난다라고 해서 바로 뭐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아니다. 뭐 지금 그렇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막 얘기를 했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고용 지표가 이제 뭐 너무 계속해서 이제 좋게 나온다든지 경기가 너무나도 빨리 뭐 회복이 된다든지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더 이상 이제 델타 변이나 뭐 코로나에 대해서는 뭐 그냥 감기처럼 그렇게 뭐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뭐 시장은 뭐 돈을 지원해 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제 뭔가 그동안에 이제 많은 뭐 이런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 뿌려놓은 어마어마한 많은 돈들이 만들어 놓은 버블, 뭐 부동산 버블, 주식 버블 이런 거품들을 조금 걷어내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은 뭐 필연적인 그런 과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년 후반, 내년 가을부터는 조금 더 면밀하게 시장을 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우리나라 뭐 대주주 이제 양도소득세
플러스 금융투자소득세, 그게 이제 새롭게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이제 일반 이제 대주주가 아니어도 일반 투자자분들도 뭐 1년에 이제 물론 이제 5천만 원 뭐 이하로 이제 소득 뭐 수익이 이제 낮다 하면은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물론 이제 거래세는 나가지만, 근데 5천만, 내 소득이 1년에 이제 5천만 원이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 뭐 3억이다. 그러면 세금을 이제 20% 정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 자체가 이제 3억을 넘어간다. 그러면 25%까지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인가? 네,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새로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담이 또 있어가지고, 묘하게 이제 좀 겹치죠. 안 그래도 이제 금리 인상은 점점 해갈 것이고, 내년 2023년 뭐 아니면 2022년 뭐 후반, 여기서부터는 또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을 걱정을 해야, 테이퍼링이 이제 끝나고 금리 인상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 그래서 내년 뭐 가을 뭐 겨울 요쯤부터는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번 보시고 인버스를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차트가 미리 이제 뭐 선행해서 움직이기도 하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그냥 거의 뭐 움직임이 없는 이런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무슨 얘기하다 인버스 얘기가 나왔지? 얘가 너무 산으로 가서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까먹었어요. 아무튼 뭐 이번 주 중요한 일정은 고용지표 발표 9월 3일에 하죠. 9월 3일에. 일단 뭐 고용지표 발표가 될 때는 시나리오는 딱 4가지예요. 관전 포인트 4가지. 그리고 이거는 뭐 매달 지금 뭐 코로나 시국에 이제 고용지표가 이제 좋을 때, 안 좋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는 뭐 저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준이 80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이제 그거죠. 경우의 수가 딱 4가지예요. 3번, 4번. 자, 고용지표가 80만 명이 넘어갔는데, 주가는 빠졌다. 반대로 고용지표가 80만 명이 올라갔는데 주가는 올라갔다. 자,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고용지표가 80만 명 밑으로 나오고 주가는 같이 빠졌다. 자, 또 고용지표가 80만 명 밑인데 주가는 올라갔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열을 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예측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뭐 예측을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왜냐하면 각각에 대해서 할 말이 있거든요. 고용이 80만 명이 넘어가면은 일단 뭐 테이퍼링이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측면은 경기가 회복이 됐다는 신호인가?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고용이 80만 명이 넘어갔는데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갈 텐데, 부정적인 면을 더 부각시켜서 이제 해석을 하면 고용이 80만 명 넘어갔으니까 테이퍼링 빨리 되겠네.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을 시키면 당연히 지수는 이제 내려가는 거죠. 반면에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면 주가는 올라가요. 근데 또 이제 뭐 80만 명 밑으로 내려갔어. 80만 명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거는 경기가 아직 회복이 되려면 멀었어. 이렇게 또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주가는 내려갈 것이고, 반면에 80만 명 밑으로 내려갔는데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을 조금 늦게 할 수 있겠네.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추면 주가는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할 뿐더러 시장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할지는 주가가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지수가 되겠죠. 미국 지수, 특히 나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고용이 뭐 80만 명이 넘어가든 빠지든 아무 의미 없어요.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이제 반응이 나올 거고, 이 반응을 보고 이번에는 시장이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물론 모든 기사들은 이 네 가지를 다 언론들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있겠죠. 기사를 이미 막 다 써놨을 거야. 그리고 나스닥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요거를 보고 넷 중에 하나 골라서 기사는 뭐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보통은 막 넷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뭐 맞추면은 내가 맞췄죠, 뭐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죠, 막 이러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뭐 이거를 맞추면 뭐하고 안 맞추면 뭐 할 거예요. 가끔은 보면 뭐 주가가 됐든지 아니면 시장에 어떤 뭐 이슈가 됐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뭔가를 이제 언급을 한 것처럼 되면 마치 이제 내가 막 신이 된 것처럼 신의 영역에 뭐 이거는 신도 맞출 수 없는 걸 내가 맞췄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또 일반 투자자분들은 거기에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주죠. 뭔가 한두 개 맞춘 거에 대해서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막 이런 거에 이제 박수 부대가 돼주고, 막 후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좀 더 자극적인 발언, 좀 더 자극적인 막 홍보, 언급, 액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이런 거는 요 네 가지 경우의 수, 뭐 누구나 다 말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즘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막 너무 이제 스마트해져가지고 예전에는 뭐 정보라는 거 자체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쉽게 이제 얻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런 뉴스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워하시고, 근데 요즘에는 그야말로 이제 정보의 홍수라 그러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공부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정말 공부할 거리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물론 거기서도 이제 지금은 이제 너무 많아서 그거를 이제 선별적으로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해내느냐, 그게 또 문제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사실 많은 그런 세상이라 가지고, 내가 뭐 뭔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내가 뭐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그냥 손쉽게 바로바로 내 손 안에서 금방금방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시대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어디 가서 뭐 교육을 받고 막 이런 것도 상당히 조금 무의미해지는 게,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그런 컨텐츠들이 없어가지고 자료들이 없어가지고 뭐 교육해주는 것도 없어가지고 뭐 굉장히 막 소중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아예 뭐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제 공부를 뭐 주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 가야 되는지, 뭐 막막하신 분들은 이제 차근차근 그 정도까지만 딱 이렇게 좀 습득을 하시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딱 그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딱 가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뭐 채워 나가는 데는 뭐 내 노력만 있으면 뭐 불가능한 세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뭐 주식에서 이제 의식의 4단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식의 4단계라고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눠서 좀 얘기를 하는데, 뭐 학사는 이제 학사,
단계가 이제 4단계가 있어요. 학사, 뭐 석사,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사죠. 박사, 여기다 할까요? 박사.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교수.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학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른다. 거의 이제 주린이들이죠. 모르는지 모르는 경우. 이 단계를 이제 학사 단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석사로 넘어가면은 내가 뭘 모르는지는 안다. 뭘 모르는지는 안다. 그나마 좀 낫죠. 네, 박사님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나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2단계. 교수로 이제 넘어가면은, 뭐, 어차피 이제 다들 모르는 거, 내가 조금 아는 척 하면 다들 믿는다. 교수가 너무 많죠. 교주라고 해야 되나? 교수보다는 이제 교주라고 해야 되겠죠. 요즘에 주식에서 이제 뭐 의식의 4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